존경하는 세종시인협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가을의 문턱에서 오늘 우리는 시와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세종시인협회 독일시 제9집 세종시향 출판기념회 진행을 맡은 사무국장 신병삼입니다. 바람이 감싸는 이 시간, 저마다의 마음속에 자리한 시 한 구절이 우리의 일상을 더욱 아름답게 길들여가기를 바라며 세종시인협회 출판기념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인협회의 홍보 영상을 잠시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 안에 숨겨진 감동과 영감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세종시인협회 회장 이정수입니다. 이렇게 무대에 올라와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별처럼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이토록 스스로 빛이 되어서 저희 세종시향 출판기념회를 밝게 비춰주시는 내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말씀 올립니다.
시는 서로의 어떤 위로와 또 감동, 그리고 우리를 감싸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들은 펜을 잡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세종시향 부집은 화려하거나 크지는 않지만 자꾸 소소한 우리들의 평범한 이야기들이 스며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우리가 문학계에 가장 큰 즐거운 반가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소설가 한강 선생님께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셨지요. 소설가 한강 선생님의 작품은 삶의 고통과 치유, 그리고 인간의 본질을 꿰뚫는 내면의 성찰로 전 세계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가 그려낸 문학의 세계는 우리 문학의 저력을 알리고 우리의 말과 글의 힘을 일으키는 위대한 여정을 열어주었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은 한국 문학이 국제 무대에서도 큰 빛을 발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역사적 순간이고 또 우리의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세종시향도 출판 기념회를 함께 하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독자들과 세종 시인들이 함께 만나는 이 순간이 세종 시인들의 시작이기도 하고 세종 시인협회의 동력이기도 합니다. 세종시 문학이 가장 어려울 때 스스로 문학이 되어서 세종시 문학을 지켜온 백수문학 김일호 회장님 축사가 있겠습니다. 긴 여름 지나고 나니까 하야오로 우리가 기대했던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우리가 거둘 것도 많고 또 나눌 것도 많을 것 같은데 세상은 또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그죠? 나라 살림도 그렇고 개개인의 살림도 그렇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때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시인들의 집합, 모임으로서 이런 기회가 되니까 뜻깊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백수문학 회장을 지금 맡고 있는데요. 백수문학이 내년에 70주년이 됩니다. 전국 동인지로 보면 아마 첫 번째 갈 겁니다. 우리보다 한 2, 3년 더 오래된 동인지도 있지만 그 동인지는 중간중간 쉬면서 왔기 때문에 우리보다 역사가 짧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한국문협회 세종시지회나 또 세종시 시인협회가 백수문학이 낳은 아들 딸입니다. 그게 제가 이제 내년 백수문학 70주년 기념사업으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 모시고서 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농담 삼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글을 쓰면서 제일 눈치 보이는 사람이 제 집사람입니다. 이제 그 글 쓴다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끙끙거리고 앉아있으면 글을 쓰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 문학의 힘은 우리 인생의 희로애락을 부르는 노래와 같습니다. 힘들 때나 또 기쁠 때나 부를 수 있는 노래, 이것이 하나하나 시어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책상 하나 다 읽어보시면 아마 큰 힘이 될 겁니다. 아무튼 뭐 오늘 세 번 또 시집조 출판을 했는데 축하드리고 세종시향 부집 발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일호 회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케이크 커팅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세종시인협회 역대 회장님들, 그리고 오늘 개인 시집을 출간하는 곽은주 문화로 장석충 시인님들 세 분 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커팅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이종숙 인사드립니다.
저는 시인협회원인 동시에 세종신앙송예술인협회 대표로 동인지 시집에 실린 신앙송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시를 쓰시는 분들이 단어나 조사 하나하나 얼마나 고치고 다듬으시는지를 짐작하시기에 시를 낭송함에 있어서 회원분들께도 시의 내용을 이해하고 시인의 시가 아닌 내 시가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서 낭송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시인분들과 세종시인협회원 모든 분들께 낭송으로 시가 재탄생되고 공유되는 과정 속에서 격려와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격적인 신앙송에 앞서서 보통은 악기 연주 등으로 공연을 여는데요. 오늘은 특별한 음악을 감상하시겠습니다. 개인 시집을 출간하시기도 한 장석춘 전 시인협회 회장님의 사랑도 저무는가 라고 하는 시를 AI가 노래로 만든 시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아무내 빛내치며 석양을 홀로 바라보고 있다. 시간이 흐르며 그리움이 가득 차오르네. 흔적 남은 그리움은 이 하늘가에 흐트러지고 추억은 저 멀리 다음 생을 기약하네. 사랑은 저무는가 하루가 지고 있다. 이별의 그림자 속에서 나는 가늘 달아 내 심만 가다듬는다. 사랑은 저무는가 하루가 지고 있다. 고요한 밤이 오면 나는 그리움에 잠기네. 황혼의 빛 내치며 석양을 홀로 바라보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 그리움이 가득 차오르네. 사랑은 저무는가 하루가 지고 있다. 이별의 그림자 속에서 나는 가늘 달아 내 심만 가다듬는다. 사랑은 저무는가 하루가 지고 있다. 고요한 밤이 오면 나는 그리움에 잠기네. 한점 남은 그리움은 이 하늘가에 흐트러지고 추억은 저 멀리 다음 생을 기약하네. 네, 놀랍습니다. 어떻게 AI가 만든 시노래와 신앙송으로 함께 콜라보를 해보면 더 풍성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강신갑 시인의 사랑초입니다. 10년 이상 같이 지내온 사랑초 화분을 보시면서 뜨면 꽃이 펼쳐지고 해가 뜨면 꽃잎이 접혀지는 모습이 마치 나비가 날개 접듯이 보이셨다고 합니다. 아침에 물을 주는 손길에 화답하듯이 활짝 펼쳐진 꽃잎을 보다 보면 어느새 정신 차리고 보면 아침이고 또 출근을 해야 하는 걸 느끼는 순간 감당하기 힘든 하루를 느끼게 되는데, 그런 속에서도 잠시나마 위안을 주는 사랑초를 함께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강신갑 시인의 사랑초를 오석자 낭송가의 음성으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사랑초 강신갑. 곧 비오지 않는 철이라는데도
날마다 꽃 피운다. 밤이면 꽃 젖고 잎은 나비로 잠들었다가 아침 다시 펼친다. 눈 인사하면 싱긋 다소 곳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바라보다. 끼니 주려고 살이 살짝 손 닿으면 철썩 기대온다. 빛나는 마음 전하는 몸짓에 사랑 하나 더 얻는다. 일주일 이상 같이 살아오면서 사계절 신명 불러일으키는 정 변함없다. 오늘도 깨어나 커튼 젖히며 단박에 살핀다. 기다렸다는 듯 여지없이 동공 활짝 솟아 마주한다. 번개같이 사랑초하고 외치는 순간 감당 아래 몸둘바 모르는 늦건 하루가 주체 넘어 서 있다. 네, 다음 순서는 오늘 개인 시집을 출간하시기도 한 곽은주 시인의 바다 등불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거친 사회생활을 견뎌야 하는 우리들의 고된 삶을 바다로 모시고 그럼에도 그 속에서 어머니나 아내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비는 애달픔을 등불로 느끼시면서 사소하고 일상적인 행복과 집이라는 안식처의 소중함을 표현하셨다고 하십니다. 이선주 낭송가의 음성으로 곽은주 시인의 바다 등불 감상하시겠습니다. 바다 등불 곽은주. 해안선 따라 아름다운 사람, 바닷가 언덕 작은 행복이 집을 지킨다. 찬바람에도 먼 바다를 보느니 거친 손 등불 밝혀 창가에 거는 소원. 살아있어라 기도. 먼 바다로 가자. 먼 바다로 가자. 새로운 항구를 향해 뛰는 가슴에 돛을 달고 날아간 새. 잡지 못하고 흘려버린 행복이 다시 솟구쳐 함께하는 순간 등불 깜불. 바다에서 돌아온 일 어깨가 쉬는 곳. 바닷가 언덕 작은 소원이 집을 지킨다. 네, 다음은 김남주 시인의 명상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명상은 시인께서 불교대학을 수강하실 때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명상에 대해서 배운 내용을 상기하시면서 쓰셨다고 합니다. 그 시간이 좋은 줄은 아는데 자꾸 잊어버리게 돼서 그럼 명상의 시간을 이어가시고자 하는 마음을 이영옥 낭송가의 음성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명상 김남주. 세상 만사 모두 잊고 모든 것을 멈추고서 몸과 마음 편안하게 긴장 풀어 내려놓고 지금 여기 나의 상태 깨어있기 연습한다. 내가 나를 알려면은 100일이 지나야 하고
내가 정말 바뀌려면 천일이 지나야 하고 이 세상을 바꾸려면 만일이 지나야 한다. 눈을 감고 편히 앉아 들숨날숨해야 초조, 불안, 근심, 걱정 모두 떨쳐버리고서 뭔가 느낌 알아차려 다만 할 뿐 나아간다. 명상은 쉼이요 휴식. 네, 이어서 김덕희 시인의 오대산이 만난 가을이라는 시는 시인이 오대산을 찾았다가 푸른 가을 하늘 속에서 석회암에서 흘러내린 맑은 물, 또 그 계곡물에 잠긴 꽃 같은 단풍이 더없이 고와서 시를 쓰셨다고 하시는데요. 최미순 낭송가의 음성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대산이 만난 가을. 길쭉히 손수목 수자라 저 너머로 빨간 옷구름 적셔두기. 너무 붉어 꽃인가 해뜨이다. 곱게 나이 들어가는 노년의 바람이 이런 건가. 철든 마음 단장하고 먼 하늘 또 다니는 시린 하늘. 청춘보다 더 푸르구나. 이어서 잠시 분위기를 환기시켜서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공연이 이어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초희 밴드입니다. 구준비 내리는 날 야말로 옛날 식탁방에 앉아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짙은 색소폰 소리 들어보려 새빨간 메스티 나름대로 모습마다 실없이 던졌다고 쌓이는 색소폰 소리 들려보려 이제와 세상이 나이에 신의 달콤함이 있겠냐마도 어디야 꽃이 피어있나 내 가슴에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왕늦은 항구에서 그야말로 연락처 성창가에서 돌아올 사람 없을지라도 꽃보름 소리 들어보려 첫사랑 그 소리 어디에 전화처럼 내려갈까
가버린 세월이 서글퍼지는 슬픈 백구렁 소리 들려보며 이제와 세상이 나기에 청춘의 무련이 있겠냐마는 네가 혹시 피어있는 내 가슴에 다시 못 올 것에 대하여 낭만에 대하여 다음은 동시를 많이 쓰시는 김동훈 시인의 아파트 남새밭이라는 시인데요. 남새밭은 보통 집 근처에 있는 채소를 심어서 캐서 먹는 작은 밭을 말하죠. 그런 밭을 마치 어린아이 돌보듯 가꾸시는 아빠의 모습을 바라보는 자식의 눈높이에서 쓰신 것 같습니다. 김동훈 시인의 아파트 남새밭을 안원근 낭송가의 음성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아파트 남새밭 김동훈. 우리 아빠 아파트 옥상에 남새밭 만들어 놓고 아침 저녁 때때로 알뜰살뜰 갖고 온 옥상 남새밭 철 따라 씨앗 뿌려 봄이면 상추 쑥갓, 여름이면 무, 배추, 겨울 양식, 김치거리, 어린아이 풀보듯 갖고 온 채소들, 좋은 날, 굳은 날 가림없이 물 주고 풀 뽑고 비벼주며 넓은 밭 부럽지 않아요. 방석보다 조금 더 큰 옥상 남새밭 아빠의 땀방울 입마다 맺혀 있네. 네, 이어서 김모송 시인의 성류라고 하는 시인데요. 시인은 석류 속 빨간 알갱이가 마치 크리스탈 같다고 표현합니다. 달콤한 알갱이를 맺기 위한 과정을 보면서 마치 우리 인생이 성숙해가는 과정을, 그런 삶을 연상하면서 쓰셨는데요. 신병삼 낭송가의 음성으로 김모송 시인의 석류 감상하시겠습니다. 성류 김모송. 맑은 보석으로 세상에 내놓으려고 어두운 주머니에 가두어 햇살물 올려 살 채우고 비바람 속 가지 끝에 힘겨운 그네질 멀미, 온도 낮춘 가을바람의 입맞춤에 놀라 빗장 열고 투명한 웃음으로 유혹하는 뜨라. 내 앞에 서서 더 작아짐을 느낀다. 네, 이어서 김혜정 시인의 엄마를 주제로 한 시인데요. 시인은 얼마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아프셨던 2달 동안 자주 찾아뵙지도 못해 죄송한 데다 실감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여전히 가슴속에서 풀지 못하고 꽁꽁 묻어둔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김혜정 시인의 엄마를 이영옥, 오석자 낭송가의 합송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엄마 이 김혜정. 생각이 나지 않아
가득하니 가슴에 맺혀 있는데 무슨 말을 어디부터 해야 하는지 그냥 침묵할래. 들어줄 엄마도 들어주길 바라야 할 엄마도 없는데 침묵할래. 눈물이 나지 않아. 가득하니 목젖부터 터질 듯한 되삼켜 오르모는 내 귀함들. 그냥 울지 않을래. 들어줄 엄마도 들어주길 바라야 할 엄마도 없는데 안 울 거야. 그 모습 영정사진을 그냥 바라만 보았어. 그냥 바라만 보았어. 그냥 기도만 했어. 그냥 기도만 했어. 미안하다고. 휑한 병실에 혼자 있다 가게 해서 미안하다고. 좀 더 잘할걸 미안하다고. 한줌 가루된 엄마를 산에 묻어두고 오후에 햇살도 같이 묻어주고 잘 있으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되돌아왔어. 그런데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간을 살고 있는 너는 무엇인지 엄마라고 나지막히 불러본다. 엄마라고 나지막히 불러본다. 엄마라고 나지막히 불러본다. 네, 이어서 역시 오늘 시집 출간을 하신 모나로 시인의 염원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시인이 프랑스 여행 중에 방문하셨던 작은 성도시인 몽생 미셸이라고 하는 수도원을 소재로 쓰셨는데요. 그 수도원은 높이가 무려 80m로 1000년 이상 된 성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준 바다 위에 솟구친 드높은 성이라는 그 웅장하고 신비한 이미지는 현장에서 직접 봐야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녀오셨네요. 부럽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 진가를 느껴보겠습니다. 모나로 시인의 염원을 박계경 낭송가의 음성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염원 모나로. 긴 겨울밤을 두 손 모아 지새우고도 한 줄기 찬바람에 애타는 마음. 목매이게 불러보는 아련한 그 이름. 허공 중에 흩어져 허무하게 사라지고 사무치게 그리운 보고 싶은 얼굴. 밤하늘의 별이 되어 내 가슴에 내린다. 간절한 염원의 기도소리. 파도에 부서져 산산이 서럽게 울고 기나긴 세월 이제는 모두가 지나간 아련한 아픈 흔적 가슴에 안고 하염없이 깊어가는 몽생 미셸의 애달픈 밤. 속절없이 흘러간 그 세월이 서럽구나. 다음은 박용희 시인의 노란 참포꽃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지난 봄에 남편분께서 밭 주변에 있던 창포를 시인이 운영하는 마트 화단에 옮겨 심어주셨는데 노란 창포가 곱게 꽃핀 걸 보고 남편의 사랑과 감사함을 느끼면서 지은 시라고 하는데요. 마트를 보시느라 멀리 못 가는 아내를 위해서 꽃밭을 통째로 옮겨오신 남편분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경숙 낭송가의 음성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노란 창포꽃 박용희 그대가 보내준 꽃창포가 노랗게 웃고 있다. 수줍은 당신처럼 꽃창포 따라왔던 유채도 벌써 노랗꽃 피우고 층층이 열매가 맺혔다. 올해는 노란 꽃 몇 송이에 불과하겠지만 내년에는 더 많은 노란 숲이 피어나겠지. 시간이 갈수록 꽃이 아닌 꽃밭층으로 살아가는 그대를 보며 환한 미소로 답한다. 네, 이어서 한 곡만 청해 들어서 아쉬웠던 김초희 밴드 다시 모셔서 네, 두 곡 감상하시겠는데요. 하모니카 연주와 어텀 리브스라고 하는 곡이라고 합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초희 밴드의 키보드를 담당하고 있는데 오늘은 하모니카 연주를 한 곡 하려고 지금 나왔습니다. 김광석의 어느 60대 노부 이야기 한 곡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향입니다. 시인은 앞만 보고 살다 보니 어느새 옛것이 그리운 나이가 되면서 시의 배경이 주로 고향과 관련된 삶과 체험 위주로 쓰게 된다고 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의 고향은 어떤 곳이었는지 회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권은영 낭송가의 음성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소쩍새 울던 내 고향 송수. 어둠을 뚫고 소쩍소쩍 달려올 때면 뜰마루 둥근 밥상에 모여 앉아 옥수수를 먹으며 이야기꽃은 피어나고 까만 하늘엔 별들의 축제와 별똥별이 황홀 흡치다. 별 하나 별 둘 세어가며 소쩍새가 노래할 때면 올해는 풍년이 들라나 하시던 어머니 말씀. 아버지는 부채 하나로 더위와 무기를 쫓으며 소쩍새 얽힌 새 우림전선로 애잔함을 토해낸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도심가 여름밤이면 숲 가까이서 울던 소쩍새. 귀 기울여도 그 애절한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고향에 가볼까? 소쩍새 우는 별빛 가득한 내 고향으로. 이어서 연규민 시인의 비오는 날 안반대기라고 하는 시입니다. 안반대기는 대관령 근처 해발 1100m 고산지대 마을이라고 하는데요. 강릉 여행하시다 보면 비탈진 산의 고랭지 배추로 뒤덮인 걸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시인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아서 힘들던 때 훌쩍 길을 떠났는데 그 고산지대의 길을 걷다가 비탈밭, 험한 땅을 읽어서 고랭지 배추를 키워내는 걸 보시고 마음도 다잡고 또 위로를 얻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길가에 꽃들도 눈에 들어와 쓰신 시라고 하는데요. 박기덕 낭송가의 음성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비오는 날 안반대기에서 연규. 노루오줌 분칠한 새색시처럼 환하게 인사한다. 구릿대도 질세라 빗속에 어울리지 않는 양삼 받쳐 쓰고 노래하며 반긴다. 고비고비 산길, 고비고비 인생길. 돌아서 얘까지 왔구나. 커다란 산봉우리 돌고 또 돌아. 비탈밭, 돌짝밭, 배추밭 되었구나. 눈물일까 핏물일까 두 뺨에 흐르는 물줄기. 이제는 평안해질 때라. 배추폭이 돌짝밭에서 일어나 춤추며 설법한다. 여전히 내리는 능개비,
구릿대 우산 쓰고 가라앉아 너로워준 연분홍 얼굴로 볼웃음 지으며 한 번 더 가슴 뛰게 살아보라 눈짓한다. 다음은 이상 시인의 백년매미라고 하는 시인데요. 매미는 땅속에서 오랜 기간 기다리다 지상에 나와서 2주 만에 수명을 다하죠. 땅속 기다림의 시간이 3년인지 또 5년인지 7년인지에 따라서 세 가지 종류의 매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세 종류의 매미가 동시에 지상으로 나와서 우는 애가 100년 만이라고 합니다. 아마 약속한 듯이 동시에 울게 되겠네요. 이런 매미의 모습에서 어머니를 떠올리셨다고 합니다. 옛날 시집살이를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이란 말이 있는데요. 보고 듣고 말하고 싶어도 콩밭 속에서 한평생을 사시면서 목 놓아 울고 싶어도 못 우시던 시절, 그 하늘 풀 수만 있다면 온종일을 못 울까라고 시를 쓰신 배경을 표현해 주셨는데요. 마음껏 울 수 있을 때가 되니까 이미 다 떠나고 혼자의 외로운 모습이 매미처럼 애잔해 보이셨던 것 같습니다. 이상 시인의 백년매미를 제가 낭송하겠습니다. 백년매미 이상 357년 꿈만 꾸다 약속 잡은 한날 한시 새카만 눈 박힌 옹이 뿌리째 뽑는 한 타령 풀잎에 눈물 굴리는 목맨 가슴 뜯는 하루 홀로 눕는 먹감나무 맨 가슴에 끓는 저녁 붉은 울음 더 뜨거이 외딴 집도 울먹이고 텃밭에 등 굽은 고추 부르튼 저 눈시울 마지막 순서입니다. 임기호 시인의 목수일기 65라고 하는 시인데요. 네, 임기호 시인님께서는 장시를 다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네, 써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개인적인 감정의 복합물인 동시에 거대한 사회 조직의 시스템 속에 속해 있기도 합니다. 네, 임기호 시인님의 말씀이십니다. 신자유주의가 거대한 물결이 되는 가운데 온몸으로 아픔을 겪어야 되는 비정규직 사람들을 조명하면서 그들이 갖는 삶의 현실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하십니다. 시인은 이렇게 거대한 세상을 볼 때 느끼는 서정을 그리고 싶었다고 하시는데요. 그 속에서 균형이 있고 조화로운 삶을 중요시하는 시인의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진희 낭송가의 음성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목수일기 65 유목 노동자 임비호 평생 도시를 지었지만 이 도시에 살고 있지 못하다. 도시의 혼외자가 되어 살아가는 길은 성막 집을 짓고 도시가 버린 힘들고 더럽고 하찮은 일을 자처해야 했다. 한 도시에서 부르면 쪼로로 달려가 빵 한 조각 얻어먹고 또 부르는 도시를 찾아 길을 떠나야 하는 너도의 삶을 살아야 했다. 이 도시에서 조금
저 도시에서 조금 얻어먹으려 헤치며 걸은 숲을 작은 길이 하나둘 생겼다. 살기 위해 걷고 또 걷고 좀 더 빨리 가기 위해 벌판에 뛰노는 말을 타고 달려야만 했다. 유목 노동자가 대부분이 높고 넓어 보였던 도시의 성벽이 대지의 그 산봉우리보다 낮아 보인다. 절대지지 같던 승자 독식 헌법이 아이일 때 넓던 헛개비무리 같아 보인다. 이제 유목 노동자들은 이 넓고 큰 초원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깃발을 높이 세워야 하리라. 이제 유목 노동자들은 이 넓고 큰 초원을 지키기 위해 세운 깃발 아래 모여 또다시 빼앗으려는 자가 나오면 거침없는 기마군단이 되어 맞서야 하리라. 도시를 만들었지만 도시에서 쫓겨난 우리들이 이제 살고자 살아남기 위해 유목 노동자가 되어 돌아오고 있다. 신화송 첫 순서로 AI가 만들어낸 신노래도 함께 하셨는데요. 아마 감동이 와닿는 게 신기하기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공연 마지막 순서로 AI 신노래를 한 번 더 만나보시겠습니다. 첨단기술과 시의 만남으로 빚어낸 이선행 시인의 벚꽃 애상이라고 하는 시를 시노래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작은 마음이었지만 행복했어요. 속소이제 피어나던 설렘도 잠시 벚꽃 날 속에 우리 추억들 바람에 실려가요. 끝없는 시간